ci suona, mi colpi di sua voce. Ah, quella voce mi chiede cuore di ed guardo e a te sonrisa ed guardo ed guardo me sì ti sonrisa fuggito io son da tuoi nemici un gelo mi serpeggia nel sen. Trema ogni fibra, vacilla il piede, presso la fonte e mecco d'assedio il canto. Sì, presso la fonte 안녕하세요. 지니TV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런던의 관광 명소인 코벤트 가든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코벤트 가든에는 이외에도 정말 가볼 곳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클래식 마니아들에게는 일종의 성지와 같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로얄 오페라 하우스입니다. 영화 속 영국을 가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곳은 런던의 로얄 오페라 하우스입니다. 릭 베송 감독의 제5원소라는 영화 아시죠? 이 영화에 보면은 지구를 구할 4개의 돌을 품은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장면에 나오는 외계의 행성의 아름다운 극장이 바로 로얄 오페라 하우스입니다. 여기서 가수가 부르는 노래는 도니제티의 오페라 람메르모의 루치아 중에 나오는 광란의 아리아입니다. 정략 결혼의 희생자가 된 여주인공 루치아가 결혼 첫날 밤에 완전히 실성한 상태에서 신랑을 찔러 죽이고 피투성이가 된 채로 부르는 아리아입니다. 완전히 실성한 루치아는 환각 상태에 빠져서 자기가 사랑하는 에드가르도와 결혼식을 치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극적인 측면에서 볼 때 광란의 아리아는 결코 아름답게 부를 수 없는 노래입니다. 첫날 밤에 신랑을 죽인 신부가 피투성이가 된 채로 완전히 실성한 상태로 부르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제5원소의 파라다이스 무대에서 가수가 부르는 광란의 아리아는 그야말로 아름답기 그지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광란의 아리아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환상적인 목소리가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정도입니다. 정말로 먼 외계의 파라다이스에서 들려오는 소리 같습니다. 가수의 환상적인 노래를 배경으로 크림색과 금색, 파랑색이 주조를 이루는 화려한 극장 내부가 화면 가득 펼쳐집니다. 영화를 보면 아시겠지만 로얄 오페라 하우스는 정말 멋진 곳입니다. 영화에서도 코벤 소령 역을 맡은 브루스 윌리스가 극장에 대한 소감을 묻는 방송 진행자의 질문에 멋지군요 라고 대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빅토리아 여왕시대의 왕실 문장이 새겨진 붉은 장막, 무대 전면을 장식한 라파엘 몬티의 부조 음악과 시, 아름다운 조명이 설치된 발코니와 박스석, 스카이블루로 처리된 돔 천장 등 모든 것이 나는 로얄이야 로얄 이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로얄 오페라 하우스는 코벤트 가든에 있습니다. 그래서 코벤트 가든 로얄 오페라 하우스라고 부르거나 그냥 간단하게 코벤트 가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클래식 음악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코벤트 가든 하면 런던의 로열 오페라 하우스를 가리키는 말로 통합니다. 이 극장에 로열 오페라단, 로열 발레단, 로열 오페라 하우스 오케스트라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오페라 극장에서는 극장이 휴관하는 7, 8월을 제외하고는 언제나 오페라와 발레를 볼 수 있습니다. 9월에서 이듬해 6월까지가 공연 시즌인데 극장 홈페이지에 가면 한 시즌의 공연 스케줄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프로덕션의 오페라와 발레를 번갈아 가며 공연합니다. 한국처럼 한 작품을 며칠 동안 공연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시즌 내내 몇 작품을 돌아가며 공연하는 겁니다. 낮에 코벤트 가든을 이리저리 구경하며 시간을 보낸 다음에 저녁 때 로얄 오페라 하우스에 가서 케네스 맥밀란이 안무한 프로코피에프의 발레 로미오와 줄리엣을 보았습니다. 이 작품은 케네스 맥밀란이 1965년 로얄 오페라단을 위해서 안무한 건데요. 이것을 계기로 케네스 맥밀란이 세계적인 안무가로 도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예매한 자리는 2층 발코니석이었습니다. 객석에 앉아 내려다보자 익숙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로얄 오페라 하우스 공연을 담은 영상을 볼 때마다 늘 보았던 바로 그 광경. 황급빛 왕실 문장이 새겨진 붉은 장막에 드리워진 무대, 그리고 저 멀리 오케스트라 PT에서 들려온 악기 조율 소리, 지휘자가 입장해서 지휘대에 서자 장내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렇게 영상으로만 보던 장면이 실제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로얄 오페라 하우스 객석의 수용 인원은 2256명으로 런던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이 극장은 1858년에 지어졌는데 보존 상태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아래층에는 스토리라고 부르는 객석이 있고 그 위로 4개의 층에 걸쳐서 발코니석과 박스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꼭대기에는 최상층 관람석이 있습니다. 붉은색의 벨벳 커튼, 현대식 기계장치를 갖추고 있는 푸른 천장, 금빛으로 빛나는 무대 위의 아치, 가스램프가 있던 자리에 설치된 붉은빛과 황금빛 조명들, 이 모든 것들이 영화 제5원소에 나오는 코벤 소룡의 말처럼 참으로 멋있어 보였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공연은 물론 아주 좋았습니다. 발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제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이 주제에 넘은 일이겠지만 그냥 평범한 관객으로서의 소감을 얘기하자면 저는 화려한 무도의 장면이나 역동적인 전투 장면보다는 로미오와 줄리엣이 사랑을 속삭이는 발코니 장면이 좋았습니다. 사랑에 빠진 두 남녀의 내면의 환희가 환상적인 음악과 춤으로 펼쳐졌는데요. 특히 사랑의 기쁨으로 출렁이던 플루트 소리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로얄 오페라 하우스에는 메인 극장 외에 420석짜리 스튜디오 극장도 있습니다. 여기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무료 공연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또한 발레 연습실을 겸한 200석짜리 스튜디오에서도 실내악, 족창회 등 소규모 음악회와 워크숍이 열립니다. 이렇게 한 극장에서 여러 종류의 공연을 소화할 수 있는 것은 무려 30개의 무대 세트를 동시에 보관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백스테이지 덕분입니다. 그래서 공연 시즌 중에는 크고 작은 공연들이 거의 매일 열리다시피 합니다. 로얄 오페라 하우스는 공연 외에 시민들을 위한 실험과 교육의 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연 시즌 중에 다양한 투어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로얄 오페라 하우스의 역사와 코벤트 가든 주변에서 활동했던 예술인에 관해 알고 싶다면 코벤트 가든 레전드 앤 랜드마크 투어에 참여하면 됩니다. 극장 안에서는 지금까지 이곳을 거쳐갔던 유명 오페라 가수와 무용가들의 발자취를 볼 수 있고 극장 밖에서는 코벤트 가든 주변에는 유서 깊은 극장들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투어는 오페라 하우스의 객석이나 백스테이지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페라 극장의 안과 밖에서 날씨와 상관없이 진행되는데 날씨가 추울 것을 대비해 두꺼운 옷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오페라 극장 무대 뒤에서 벌어지는 일이 궁금한 사람은 백스테이지 투어를 신청하면 됩니다. 로얄 오페라 하우스의 역사는 물론 현재 공연되고 있는 프로덕션의 이모저모를 살펴보고 무대 장치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알 수 있는 투어입니다. 백스테이지 투어는 그날 공연 작품이 무엇인가에 따라 내용이 달라집니다. 이와 더불어 로얄 발레 학교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객석에는 들어갈 수 없고 오페라 무대 리허설도 절대로 볼 수 없다고 합니다. 로얄 오페라 하우스의 소프트웨어보다 하드웨어, 즉 건물 그 자체에 관심 있는 사람은 벨벳, 기츠 앤 글라머 투어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면 객석에 직접 들어가서 극장의 역사와 건축이나 실내 장식에 얽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투어는 객석의 최상층에서 시작합니다. 보기에도 아찔한 꼭대기층이라서 8세 이하의 어린이나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은 참석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무대 장치나 의상에 관심 있는 사람을 위한 더록 투어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재 로얄 오페라 하우스 무대 장치와 의상은 더록에 있는 자체 제작소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 투어에 참가하면 오페라와 발레 공연에서 무대 장치와 의상이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로얄 오페라 하우스의 의상센터에는 고전에서부터 현대 이르기까지 모두 2만여 점의 의상이 보관되어 있고요. 또 악기와 가구들도 있다고 합니다. 일부 공연이 끝나고 휴식 시간이 되었을 때 밖으로 나왔습니다. 유럽 극장의 중간 휴식 시간은 상당히 깁니다. 이때 관객들은 식사를 하거나 와인이나 차를 마시면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로얄 오페라 하우스의 본 극장 옆에 붙어있는 폴 햄린 홀이 그런 기능을 하는 공간인데 극장의 어느 층에서든지 바로 이 홀로 나갈 수 있습니다. 폴 햄린 홀은 둥근 유리 천정을 지닌 철제 구조물로 전체적으로 현대적인 느낌을 줍니다. 여기에 공연 전이나 휴식 시간에 식사와 차, 와인을 즐길 수 있는 레스토랑과 바, 카페가 있습니다. 홀 중앙에는 샴페인 바가 있고 2층에는 발코니 레스토랑, 최상층에는 앰피시어터 레스토랑, 그리고 루프탑에는 피자리아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휴식 시간에 식사를 하려면 미리 예약을 해야 합니다. 로얄 오페라 하우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특정 공연과 식사를 연계해서 티켓을 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식입니다. 모차르트 오페라 마술피리를 둥근 유리 천장 위로 파란 하늘이 보이는 발코니 레스토랑에서 제공하는 환상적인 요리와 함께 즐겨보세요. 밑에 있는 레스토랑의 이름을 클릭하면 공연 당일 가능한 메뉴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나옵니다. 이 중에서 코스 요리는 당연히 비쌉니다. 어떤 여행 안내서에서 로얄 오페라 하우스의 발코니 레스토랑이 런던에서 문화적으로 식사를 즐길 수 있는 곳 톱10 안에 들어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화적으로 식사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음식 자체가 어떤 문화를 반영하고 있다는 뜻인지, 음식을 제공하는 장소가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장소라는 뜻인지, 아니면 공연을 보고 음식을 먹는 행위 자체가 총체적으로 문화적이라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레스토랑, 바, 카페에 모두 사람들이 꽉 차서 뭘 사 먹을 엄두를 낼 수 없었습니다. 공연 전에 밖에서 이미 싼 걸로 배를 두둑하게 채우고 들어간 터라 더욱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홀을 이리저리 둘러보면서 사람 구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희한한 것을 보았습니다. 한쪽 벽 높은 곳에 유리로 된 대형 엘리베이터가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니, 엘리베이터가 왜 저기에 매달려 있고 사람들은 또 저기에 어떻게 들어간 거지? 자세히 보았더니 그것은 일종의 착시 현상이었습니다. 온통 거울로 되어 있는 벽면에 맞은편 철제 구조물의 모습이 그대로 반사되고 거기에 유리박스 같이 생긴 것이 박혀 있어서 마치 공중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보였던 거죠. 이곳은 객석의 최상층과 연결되어 있는 앰피시어터 레스토랑으로 아래층에서 보이는 곳은 벽의 일부이고 그 안으로 상당히 넓은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여행 중에 공연을 볼 생각이라면 당일에 무리한 스케줄을 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공연이 본전 생각하고 무리했다가 공연 보면서 꾸벅꾸벅 조는 수가 있기 때문이죠. 오전에 오페라 극장에서 제공하는 투어에 참여하고 극장 안의 레스토랑에서 점심이나 저녁을 먹은 후 공연을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로얄 오페라 하우스는 이렇게 보람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극장 안에서 놀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생각하니 극장 안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지 않은 것이 못내 후회가 됩니다. 워낙 티켓값이 비싸져 식사까지 한다는 생각은 못했는데 이왕 문화체험을 할 거라면 풀코스를 하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나저나 극장 안에 있는 레스토랑의 음식 맛은 어떨까? 궁금해서 로얄 오페라 하우스 레스토랑에 관한 사람들의 리뷰를 찾아보았습니다. 우리의 친절한 구글 번역기가 들려주는 고객의 평가는 이랬습니다. 나는 완벽한 경험을 위해 주중 저녁에 참석했다. 2코스를 가진 오페라에서 4코스와 와인, 그것은 전설적이었습니다. 스톨스 서클에 있는 동료 후원자들이 마늘과 맺은 버터에 동의했는지는 궁금합니다. 직원은 걸출했습니다. 잘못을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네, 우리의 친절한 구글 번역기가 번역해준 리뷰입니다. 리뷰를 보니 전설적인 곳에서 걸출한 직원이 가져다주는 마늘과 맺은 버터를 먹어보지 못한 것이 한이 됩니다. 다음에 한 번 더 가서 마늘과 특별한 인연을 맺은 이 버터의 맛을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저는 과연 그 맛에 동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